자, 여러분 오늘도 그림 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괴테의 색채론이죠. 조금 쉬워 보이는데요. 막상 지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상당히 좀 추상적이고 애매해가지고 우리가 좀 곤란함을 느낄 수 있어요. 특히나 현장에서 이런 지문 나오면 쉽지 않죠. 그래서 뭐 전형적인 어떤 평가원의 정보 이제 패턴들, 그쵸? 정보를 배치하는 패턴들이 좀 드러나 있어서 EBS 지문인데 우리가 좀 학습하기에 굉장히 좋은 구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지문으로 넘어가서 이 추상적이고 좀 애매한 이 설명들을 구체화시키는 연습을 우리가 같이 좀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수능날 나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파악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차근차근 읽어보시죠. 자, 일단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는 색이 물체의 고유한 성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색채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문장입니다. 그쵸? 자, 아리스토텔레스 읽다 보면요, 뉴턴이 나오고요, 괴테가 나오고요.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통시적인 구조다라는 것을 파악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통시적 구조가 뭡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조를 통시적 구조라고 합니다. 아토텔 이후에 뉴턴이 나왔고 괴테가 나온 겁니다. 그럼 이 통시적 구조에 따라서 무엇이 변화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선생님, 사람 이름이 변하고 있잖아요 라고 한다면 하수고요. 이 사람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특정 현상에 대해 다른 견해를 드러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뉴턴, 괴테, 그렇죠. 색채 현상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색채가 뭐라 그랬습니까? 물체의 고유한 성질, 그 물체가 머금고 있는 그 물체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뉴턴은요, 이 색채 같은 경우에는 광학이론이라고 하죠. 결국에는 이 빛의 특성에 의한 것이다. 어떠한 물체의 색은요,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특성에 의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읽어보시면 결국에 그 색깔은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 아니라 이 빛의 반사 혹은 투과라는 겁니다. 특정 물체는 결국에 어떠한 빛을 반사하거나 투과시킬 뿐이지 특정 물체가 색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색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빛이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에 색깔이라는 것은 빛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색채는 빛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특정 물체는요, 그 빛이 가지고 있는 색깔, 즉 그 빛을요 반사하거나 투과시킴으로써 특정한 색을 사람들에게 느끼게 해줄 뿐이다. 결국에 우리가 사과의 빨간색을 보는 것은 그 사과의 특성, 그 사과가 머금고 있는 어떤 색깔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과가 반사하거나 투과시키는 특정 파장의 빛을 보고 있는 것이다. 즉 색깔은 물체 고유의 것이 아니라 빛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괴테는 뭐라고 합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색채의 특성에 따른 견해가 바뀌고 있는 거죠. 괴테는요, 색은 밝음과 어둠의 만남에서 생겨난다 라고 주장을 했네요.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조금 더 읽어봅시다. 뉴턴의 광학이론에 따르면 색채 현상이라는 것은 결국에 객관적인 실체, 그렇죠, 빛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객관적인 실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괴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색채 현상은 밝음과 어둠의 만남에서 생기고 결국에 인간 내면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 인간의 생각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 색채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다시 얘기해서 아토텔은 색채는 물체 거라고 했고 뉴턴은 색채는 빛깔의 것이라고 했으며 괴테는 자연과 인간의 내면이 만난 것이 색채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보는 거네요. 자, 괴테는 인간의 눈 속에
일종의 빛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 속에 일종의 빛이 들어가 있어서 눈 속에 내부 혹은 외부로부터 미세한 자극이 주어지면 색채가 촉발된다라고 본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괴테는 색을 생리색, 물리색, 화학색으로 분류하였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 생리색, 물리색, 화학색은요, 결국에 밝음과 어둠의 만남에서 생겨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내면 세계와 자연이 연결되면서 생겨날 것이다 라는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왜? 괴테가 결국에 색은 밝음과 어둠의 만남에서 생겨난다. 그리고 빛은 우리 인간의 눈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자극이 주어지면 우리 인간 눈 속에 있는 일종의 빛에서 색채가 촉발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결국에 이 생리색, 물리색, 화학색이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생리색이 가장 주관적인, 어떻게 보면 인간의 심리를 머금고 있는 색깔이며, 물리색은 그 중간 단계, 그 다음에 화학색은 가장 객관적인 단계의 색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조금 더 읽어볼게요. 생리색부터 얘기를 하네요. 눈의 작용과 반작용. 자, 괴테의 색채론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핵심적이다. 그는 선명한 유색의 종이를 적당한 밝기의 흰색 판지 앞으로 갖다 대었을 때의 사례를 제시한다. 자, 인간이요, 유색, 빛깔이 있는 이 종이를 어느 정도 응시한 후에 유색 종이를 치우면 바로 그 자리에 다른 색들의 스펙트럼이 생겨난대요. 자, 인간의 어떤 내면에서 이 스펙트럼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보세요. 내가 먼저 보고 있던 색깔이 황색이었으면 이 황색을 치웠을 때는 청자색이 나타난다. 신기하네요. 내가 먼저 보고 있던 색깔이 주황색이었으면 이 주황색을 치웠을 때 청색이 나타나고, 자색을 치우면 녹색이 나타난다. 이때 앞에 우리가 처음 봤던 색을 유도색이라고, 뒤의 색을 피유도색이라 한다. 이 피유도색은 결국에 인간의 내면 세계가 만들어낸 색깔이다라는 견지네요. 눈은요, 굉장히 재밌어요. 인간의 눈은요, 어둠을 제공받으면 이 내면 세계, 심리에서 밝음을 요구한대요. 눈 자체가 어둠이 제공되면 밝음을 요구하고, 반대로 밝음이 제공되면 어둠을 요구한대요. 다시 얘기해서 내가 맨 처음에 봤던 유도색이 검은색이면 뒤의 색, 피유도색은 밝은 색이 나타난다. 이런 식인 거네요. 이처럼 눈은요,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인간의 내면 세계는 무언가를 요구한다고요. 이처럼 눈은 한순간이라도 물체에 의해 규정되는 특정 상태에 머물지 않고요, 주어진 유도색과 대립되는 피유도색을 만들어낸다. 즉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밝음을 내가 보면 어둠을 요구하게 되고, 어둠을 보면 밝음을 요구하게 된다. 즉 인간 내면의 세계는 자연과 연결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연에서 밝음을 제시하면 인간의 내면은 어둠을 원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연결지어서 정보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생리색보다는 조금 더 객관적인 성격이 물리색이야. 물리색은 밝음을 보면 어두움을 요구하는 그런 생리색과는 다르게, 물리색은 눈과 물체 사이에 특정한 매질이 개입하여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하네요. 자, 특정한 매질은 여기에 보면 이 물체, 태양빛, 그쵸? 태양빛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 그 자체는 무색인데 흐린 매질이 중간에 들어가 있으면 그때부터는 황색으로 보인다 이겁니다. 여기에도 밝음과 어두움의 어떤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밝음과 어두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흐린 매질이 더 흐려지거나 그 밀도가 높아지면 빛이 변한다 이겁니다. 그렇죠? 이와 달리 무한한 공간의 암흑은 흐린 매질을 통해서 보면 청색으로 보이는데요. 더 흐려지면 밝아지면 어두워진다. 여기에도 결국에 밝음과 어두움의 대비,
이 원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괴테는요, 일출과 일몰 때에는 태양이 불그스름하게 보여. 불그스름하게 보이는 거 찾아봐. 태양 여기 있죠. 태양. 태양은 흐린 매질을 통해서 보면 황색으로 보여. 여기거든요. 불그스름한 황색이에요. 붉을 황자예요. 낮에 아무것도 없는 어두운 하늘 푸르스름하게 청색이네요. 흐린 매질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추상적인 설명을 구체적인 예시와 연결짓는 태도가 필요하다. 문제에 나왔었죠. 그럼 결국에 기억은요. 태양이 불그스름하게 보여. 왜? 매질을 통해서 봤거든. 흐린 매질을 통해서 본 거란 말이야. 자, 반면에 푸르스름하게 보여. 왜? 흐린 매질을 통해서 봤거든. 자, 기억, 니은 관련한 문제 풀고 가잔 말이야. 기억은 흐린 매질을 통해서, 니은은 흐린 매질을 통해서. 정답은 2번. 태양의 빛이 흐린 매질을 통해서, 무한한 공간의 암흑이 흐린 매질을 통해서 추상적인 설명과 구체적인 사례를 연결짓는 태도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3번 문제에 대비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이제 뭐 남았죠? 화학색이에요. 근데 얘는요, 인간의 심리가 가장 덜 들어간 객관적인 색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내재적인 속성, 즉 그 어떤 고정적인 색깔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리, 내면 세계에 따라 변화하는 색이 아니라, 화학색 역시 대립적인 색채 현상을 보이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화학적 대립은 밝음과 어둠의 대립이 아니라 산과 알칼리의 대립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강초를 불에 달구면 이거 뭡니까? 위에가 추상적인 설명, 밑에 있는 강철이 구체적인 예시. 이 구체적인 예시가 다시 출제가 됐고요. 우리가 읽어봤을 때 구체적인 예시는요, 강철을 불에 달고 썼을 때는 황색에서 적색이고요, 적색에서 청색에 이르는데요. 황색에서 적색으로 가는 걸 우린 뭐라고 한다? 산화 강산화 과정. 적색에서 청색에 이르는 색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건 약산화 탈산화 과정.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청색에 이르는 건 뭡니까? 약산화 탈산화 과정이고요. 다시 넘어가서 확인해 볼까요? 자, 4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강철을 불에 달궈서 청색이 나타나는 것은요, 강산화 과정이 아니죠. 이건 뭡니까? 약산화 탈산화 과정이 나타나는 거다라고 정리하셔야겠네요. 결국에 구체적인 사례가 선지로 구성되었다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시고, 추상적인 설명과 구체적인 사례를 연결짓는 태도가 항상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다시 한번 가져갑시다. 오케이. 자, 넘어가서, 그래서 괴테는요, 감각을 매개로 하여 인간 내부에서 인간이 요구하는 어두운 색을 보면 밝은 색을 보고 싶어, 밝은 색을 보면 어두운 색을 요구해. 이런 것들은 결국에 인간의 내부와 자연이 서로 분리 불가능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으로 귀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괴테는요, 뉴턴이 간과했어. 뉴턴은 색깔은 빛에 들어가 있는 거고 물체는 특정 빛의 파장을 흡수하거나 이제 뿜어내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광학 이론이 그렇다고 하면, 뉴턴은 간과하였던 심리적이고 철학적이고 미학적 아름다움의 관점에서 색채 현상을 설명하였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요구, 눈에서, 인간의 이 내면에서 바라는 어떤 것들이 색채를 결정짓는다라는 괴테의 관점을 우리가 이해를 해보셔야겠다. 자, ABC입니다. A는 아토텔, B는 뉴턴, C는 괴테인데요. 1, 2, 3, 4 다 맞는 선지고요. 5번, 괴테의 관점에 따르면 여러분 지금 물체가 가시광선의 일부만을 반사하거나 투과시켜 느끼게 되는 건 뉴턴의 관점인데요. C의 관점이 아니고, 그 다음에 물체 자체에서 비롯된 것은 아토텔의 관점이네요. 즉
이 뒤에 얘기하는 건 B의 관점과 A의 관점이지 C에 따르면 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럼 뭐 해야 돼? A에 따르면 이라고 해야겠네요.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A에 따르면 이라고 정리를 해주셔야겠네요. 이 부분이 A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3번도 아까 정리를 했고 궁극적으로는요. 괴테의 색채론을 재평가한 하이젠베르크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이젠베르크는 이것을 잘못된 믿음이라고 보았다. 지시 표현이죠. 뭘 지시하는지 챙겨봐. 인간이 인공적인 관찰을 통해서 객관세계를 완벽하게, 궁극은 완벽하게거든요.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믿었다? 불가능이라고. 왜? 우리는 대상을 바라볼 때 관찰 대상의 변형을 일으킨다. 우리도 모르게 밝은 색을 보면 검은색을 요구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에 인간의 내면 세계와 자연은 감각을 매개로 연결되어 있다. 자연에서 어두운 색을 보여주면 인간의 내면 세계에서 밝은 색을 요구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결국에 이렇게 본 괴테의 생각은 가치가 있다. 왜? 하이젠베르크는 근대과학의 가장 큰 오류가 인간이 객관적으로 세상의 색깔들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본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한 거야? 괴테의 생각은 가치가 있어. 왜? 인간의 내면 세계와 자연은 감각을 매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의 객관적인 색깔, 인간의 내면의 세계를 배제한 객관적인 색깔만 우리가 판단하는 건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색채 현상에 대한 서로 다른 인물들의 통시적인 어떤 관점에 대한 변화, 그리고 괴테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색채 현상이라는 것은 결국에 내면과 자연의 연결이요. 밝음과 어둠의 대비 속에서 나타나며 생리색, 물리색, 화학색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즉 뉴턴은요. 그냥 빛의 물리적 작용만 색채 이론, 그렇죠? 빛의 물리적인 작용을 통해서 색채가 만들어지는 거야 라고 얘기한 건 잘못된 것이고 결국에 색깔이란 것은 인간의 내면의 감각, 그 다음에 자연이 교차하는 지점에 생겨나는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총체적인 현상이다. 인간의 내면 세계와 자연이 교차하고 연결되면서 이 색깔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물리적 작용이 아니라 물리적 작용 플러스 인간의 내면 세계, 즉 총체적 현상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 줌아웃 개념 정리도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어요. 너무 고생하셨고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 우리가 불안하잖아요. 미래는요. 만들어 버리세요. 내가 머릿속에 내가 원하는 미래 그리시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내가 만들어내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까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미래를 이렇게 만들겠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생각을 좀 해보자라는 겁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여러 가지 성공의 운이 작용하겠지만 내가 나를 믿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역시 내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들은 만들어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도 글 읽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과제 제출하면서 저한테 우리 또 6월 달에 느낀 점들 듬뿍 담아주세요. 자, 우리 7월에도 열심히 한번 달려봅시다. 여러분들 1일 1지문 6월에 읽느라 너무 수고했고 아주 존경합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고생하셨어요.